반갑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공간 PT박스입니다. 오늘은 46회 물리치료 국가고시 2교시 물리치료 중재에 나온 개념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증성 근무력증입니다. 신경근 시냅스에서 신경자극 전도 장애 결과 얼굴이나 목 부위 위주로 만성 피로가 나타납니다. 근육이 피로하기 쉬운 것은 아세틸콜린의 결핍으로 근신경 시냅스에서 탈분극 수용체 작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안검하수 복시 증상을 보입니다. 두 번째, 디피트랑 구축입니다. 손가락 굽힌 구축으로 손가락 근막이 진행성 비후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에 호발합니다. 다섯 번째, 코젠 검사입니다. 팔굽 관절의 가쪽 위 관절 윤기병증 검사로 팔굽을 펴고 주먹을 쥔 상태로 아랫팔을 엎침한 상태에서 환자는 손목을 노조 치우침 펴을 하며 힘을 주고 치료사는 그 운동에 저항을 합니다. 이때 통증이 나타나면 가쪽 위 관절 윤기병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골절입니다. 콜레스 골절은 노뼈 먼쪽 뒤쪽 전이로 포크형 변형이 나타나고 스미스 골절은 노뼈 먼쪽 앞쪽 전이로 정원삽 모양이 나타납니다. 몬테지아 골절은 아랫팔 엎침 상태에서 직접적인 외력에 의해 좌뼈 몸통 골절과 노뼈 머리 탈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갈레아츠 골절은 아랫팔 뒷침 뻗은 상태로 넘어지면서 노뼈 먼쪽이 골절되고 먼쪽 노자 관절 탈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척추 전방 전이증입니다. 위 척추뼈가 아래 척추뼈보다 배 쪽으로 밀려나가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신경관이 좁아져 다리 저림, 마비가 나타납니다. 호발 부위는 L5에서 S1까지입니다. 여섯 번째, 절단입니다. 절단 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구축 형태는 위팔 절단은 어깨 굽힘, 벌림, 안쪽 돌림, 아랫팔 절단은 팔굽 굽힘, 넙다리 절단은 엉덩이 굽힘, 모음, 가쪽 돌림, 종아리 절단은 무릎 굽힘, 발목 관절은 첨적 보행입니다. 절단 후 길이가 길수록 운동 기능에 유리합니다. 일곱 번째, 강직성 척추염입니다. 대나무 척추가 일반적이고 후기로 갈수록 등 구읍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절 경화와 뒤 세로인대 석회화 진행이 특징입니다. 진행성이고 염증성입니다. 통증, 강직은 아침에 심합니다. 아홉 번째, 안구비, 박구비입니다. 엉덩관절 안구비와 무릎관절 박구비가 보통 같이 나타나는데 엉덩관절의 경우 넙다리뼈 목과 넙다리뼈 몸통 각도가 105도보다 작을 경우 안구비입니다. 무릎관절의 경우 ASIS와 파텔라 센터를 잇는 선과 파텔라 센터에서 티비아 튜버클을 잇는 선의 각도인 Q각이 15도 이상일 경우 혹은 170도에서 175도보다 작을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아홉 번째, 손목굴 증후군입니다. 손목굴을 지나는 구조물은 정중신경, 깊은 손가락 굽힘근, 얕은 손가락 굽힘근, 긴 엄지 굽힘근이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 손목굴이 좁아진다면 정중신경이 압박되어 정중신경 지배 부위에 감각 이상이나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손목굴 압박 검사나 팔랭 검사를 통해 검사할 수 있습니다. 손의 신경 지배 부위를 알아보자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최대한 보시기 편하게 그렸습니다. 보시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열 번째, 능동 보조 운동입니다. 근력은 있으나 모든 관절 가동 범위 안에서 근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구의 도움을 받아 운동을 실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스케이트, 팔 운동, 손가락, 사다리 운동 등이 있습니다. 11번째, 수동 관절 가동 운동입니다. 혈관, 동력학, 순환 보조 기능을 합니다. 12번째, 발목 펌핑 운동입니다. 수술 직후 깊은 정맥 혈정증 예방을 위해 실시하게 됩니다. 13번째, 최대 보호기입니다. 손상에 따른 최대 보호기의 운동치료는 최대하의 근고정 운동이 적절합니다. 14번째, 고강도 저항 운동입니다. 고강도 저항 운동으로 운동 단위의 동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15번째, 지연성 근육통입니다. 편심성 운동은 지연성 근육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운동해야 합니다. 16번째, 코드만 운동입니다. 코드만 운동은 환자가 엎드린 상태에서 중력 방향으로 가벼운 물건을 들고 팔을 내려 원을 그리는 움직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운동으로 50견이라고 불리는 굳은 어깨 등의 제한된 어깨 가동 범위를 높여주고 통증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17번째, 트레드밀 운동입니다. 트레드밀 운동은 심혈관계 기능과 지구력을 높입니다. 18번째, 유지 이완입니다. PNF 테크닉에는 율동적 개시, 등장성 혼합, 기랑근 반전, 반복 신장, 수축 이완, 유지 이완, 복제가 있는데 이 중 유지 이완은 ROM 최대 범위에서 5에서 10초 동안 등적석 수축을 한 후 환자가 이완할 때 더 획득된 ROM 최대 범위까지 수동적 이동을 시켜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9번째, 컨벡스 컨케이브 룰입니다. 컨벡스 룰에서 컨벡스 쪽이 우측 그림처럼 움직일 때 움직이는 방향과 글라이딩 방향은 반대입니다. 컨케이브 룰에서 컨케이브 쪽이 우측 그림처럼 움직일 때 움직이는 방향과 글라이딩의 방향은 동일합니다. 20번째, 마사지 방법입니다. 히플류거직, 쓰다듬기는 손으로 피부를 가볍게 문지르는 방법을 말하고 정맥과 림프액의 흐름을 높여 부종을 줄여줍니다. 패트리사지, 주무르기는 누르고 주무르는 것으로 순환, 근이완, 체액순환 촉진을 시킵니다. 프릭션, 문지르기는 깊게 눌러주는 것으로 바는 조직을 부드럽게 해주고 신부 유착을 느슨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21번째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입니다. 열린 사슬 운동으로 고속도, 고강도 운동입니다. 점핑, 바운딩을 이용하고 빠른 뻗침과 단축을 교대하는 운동입니다. 근력 증진, 협조성, 순정성을 높여줍니다. 22번째 협착성 힘줄 윤활 막염 드케르뱅입니다. 코 담배값을 형성하는 긴 엄지평근, 짧은 엄지평근의 힘줄 활막염으로써 반복적 잡뼈 치우침 동작을 통해 노뼈 붓돌기에 통증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핑켈스타인 검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3번째 가슴문 증후군입니다. 원인이 4가지로 나뉘는데 목갈비뼈 증후군은 C7 가시돌기가 길어져 신경 압박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갈비빗장 증후군은 갈비빗장, 앞 목갈비근 사이 공간이 협소해져 신경 혈관 압박을 한다는 것을, 과벌림 증후군은 작은 가슴근 긴장으로 압박되는 것을, 앞 목갈비 증후군은 목갈비근 긴장으로 압박되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로는 과벌림 검사, 루스 검사, 알렌 검사, 에드송 검사, 역에드송 검사가 있습니다. 24번째 선청성 엉덩관절 탈구입니다. 엉덩관절 벌림이 제한되고 편측 탈구가 나타나면 넙다리 안쪽 측부에 피부 주름이 생기고 척추 역구급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양쪽으로 탈구가 된다면 척추 앞구급증이 증가되고 모음 구축이 일어나게 되고, 본로젤 부목이나 벌림 보조장구, 파브리 할리스 보조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25번째 지속적 수동 운동장치 CPM입니다. 스스로 운동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수술 직후부터 수동으로 운동을 시작하게 해줌으로써 통증을 줄이고 관절의 경직이나 유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최대 보호기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26번째 신진대사입니다. 온도가 높아지는 중재는 신진대사를 높여주고, 온도를 낮추는 중재의 경우 신진대사를 낮춰줍니다. 27번째 전기치료입니다. 탈신경되지 않는 신경손상 근육에는 위축 방지를 위해 신경근 전기자극 치료를 하게 되고, 탈신경근 근육에서는 근육전기자극 치료를 하게 됩니다. 28번째 경비신경자극 치료 전극배치법입니다. 특수점 배치법은 침점, 시비경락이나 통증 유발점에 배치한다는 것을 말하고, 특수부위 배치법은 특수점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은 특수부위에 배치합니다. 피부분절 배치법은 척추신경 지배되는 피부 부위에 배치하고, 척수구획 배치법은 척추 몸통 가시돌기나 척추 뼈 사이 구멍 신경근 사이에 배치합니다. 신경얼기 배치법은 모토라인에 따라 배치하게 되고, 반대측 배치법은 통증이 있는 부위의 반대쪽에 전기자극을 배치하여 절단 환자의 환상통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29번째 요통 환자입니다. 요통 환자는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일을 하고 하이힐을 신고 오래 서 있거나 물건을 몸에서 멀리해서 드는 상태를 피해야 합니다. 30번째 척추 사이 원반입니다. 구부정하게 앉아 있다면 척추 사이 원반의 앞쪽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31번째 혈관 손상 부위입니다. 중간 대뇌동맥, 앞 대뇌동맥, 뒤 대뇌동맥이 각각 손상되었을 때 특징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간 대뇌동맥 손상 시 마비 정도가 팔이 다리보다 많고, 반대측 반신마비, 편측 무감각, 실행증, 동층성 반맹증 정도 특징을 기억해 주면 됩니다. 앞 대뇌동맥은 마비 정도가 다리가 팔보다 크고, 반대측 반신마비, 의지 결여, 무운동증, 실어증, 언어상실증 정도 특징으로 기억해 주면 됩니다. 뒤 대뇌동맥은 동측 반맹증, 겉질 시각상실, 시각 관련 임상 증상, 시상 증후군 정도 기억해주면 됩니다. 반드시 각 동맥들의 차이점을 위주로 기억해줘야 합니다. 32번째 파킨슨입니다. 만성 진해성 신경질환으로 도파민 결핍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4대 징후로는 알약을 돌리는 듯한 움직임을 하는 안정시 떨림, 강직, 그리고 유지하기 힘들거나 시작이 어려운 운동 못함증과 같은 운동 완만증이 있고, 고릴라 자세와 같은 자세 불량이 있습니다. 33번째 행위상실증입니다. 운동이나 감각장애가 없고 의식 수준은 유지되지만 이미 학습된 동작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습관적 동작을 언어로 지시하며 수행하지 못합니다. 34번째 진행성 근위축증입니다. 갈퀴손이 나타나고 원위부에서 근위부로 진행되는 진행성입니다. 깊은 힘줄 반사는 점차적으로 소실되고, 표피 감각이나 지각은 이상이 없고, 호흡 장애로 인해 가로막이나 갈비 사이근에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말기에는 이로 인한 생명 중충까지 활산될 수 있고, 치료는 잔존 기능 활용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35번째 크롬프케 마비입니다. C8에서 T1 마비이고 아래팔력 마비라고 합니다. 혼호 증후군이 생기고 중재 시 맞선 보조기와 너클밴드의 혼합 형태인 보조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36번째 물뇌증입니다. 뇌 척수액 순환 장애이고 이로 인해 머리 둘레가 증가합니다. 뇌압이 항진되어 봉합선이 분리되고 미키인 징후 양성 반응이 나타납니다. 37번째 얼굴 마비입니다. 위운동신경세포 손상으로 얼굴의 편측 아래 마비로 밑부분 얼굴근은 정상입니다. 아래 운동신경세포 손상으로는 동측 위아래 마비로 크보스텍 검사로 알 수 있는 벨 마비가 나타납니다. 얼굴 신경 마비 시 입은 건강한 쪽으로 돌아가고 눈 둘레근 마비로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자면 눈을 뜨게 해주는 근육은 눈꺼풀 올림근으로 3번 뇌신경이고, 눈을 감게 해주는 근육은 눈 둘레근으로 4번 뇌신경입니다. 38번째 내성마비입니다. 내성마비는 5형태로 나뉘는데, 경직형은 대뇌 운동 겉질 운동 영역 손상으로 깊은 힘줄 반사가 항진되고 팔다리 마비가 많습니다. 근 긴장도는 항진되는데 몸쪽이 먼쪽보다 더 항진됩니다.
느린 비틀림 운동형은 바닥핵 손상으로 팔다리 마비가 많습니다. 근긴장도 변화가 많고 특정 자세 유지가 힘듭니다. 머리 조절이 불량하고 시각 고정 또한 어렵습니다. 손해형은 손해 병변으로 나타나는 호흡근 마비가 나타납니다. 근긴장도가 낮거나 정상이고 기저면을 넓게 해서 걷는 술 취한 듯한 보행이 나타납니다. 이완형은 경직형, 느린 비틀림 운동형, 손해형 진행 전에 나타납니다. 관절의 가운동성이 나타납니다. 혼합형은 어떤 유형에도 포함시킬 수 없을 때 이야기합니다. 39번째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은 가장 흔하고 비혈관성 점진적 진행입니다. 뇌혈관성 치매는 다발성 뇌경색에 의한 치매입니다. 반스 완거형 치매로 지적 기능에 직접적 관련되는 부위 병변입니다. 혼합형 치매는 두 치매의 복합형입니다. 40번째 고유 수용성 신경근 촉진법 PNF입니다. 기본 원리로는 외부 수용기 자극의 촉각, 청각, 시각 자극이 있고 고유 수용성 자극의 저항, 견인, 압축, 신장 자극, 가중이 있습니다. 절차로는 패턴, 타이밍, 신체의 자세 및 기전, 방산이 있습니다. 테크닉으로는 율동적 개시, 등장성 혼합, 기랑근 반전, 반복 신장, 수축 이완, 유지 이완, 복제가 있습니다. 41번째 루드 접근법입니다. 촉진법으로는 문지르기, 빠른 솔질,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자극 이용, 가벼운 촉지, 피부 가볍게 쓰다듬기가 있습니다. 억제법으로는 관절 접근이라 불리는 경관절 압박, 뒤가지 부위에 가벼운 압력 쓰다듬기, 슈파인에서 사이드라인으로 구르기가 있습니다. 42번째 보바스 접근법입니다. 중심 핵심 부위 조절점은 칼돌기, T7, T8이 있습니다. 몸쪽 핵심 부위 조절점은 머리, 어깨, 골반이 있습니다. 먼 쪽 핵심 조절 부위점은 손, 발이 있습니다. 43번째 브룬스트롬 회복 6단계입니다. 1단계 이완성 마비, 2단계 경직 출현, 3단계 경직 최고조, 공동 운동 패턴 이용, 4단계 경직 감소, 5단계 다양하고 복잡한 동작 패턴 가능, 6단계 경직 소실, 협응 능력 생김입니다. 44번째 보이타 접근법입니다. 유발점 자극으로 반사적 기기와 뒤집기 반응 유발을 사용하는 보이타에서 유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유발점은 노뼈 붙돌기, 위팔뼈 안쪽 위관절 융기, 넋다리뼈 안쪽 위, 바깥쪽 위관절 융기, 발꿈치뼈 가쪽, 어깨뼈 봉우리가 있습니다. 반사적 기기 유발점은 위팔뼈 안쪽 위관절 융기가 있고 반사적 뒤집기 유발점은 가슴 유발점, ASIS, 어깨뼈 안쪽 가장자리 아래 3분의 1, 어깨 안쪽, 넋다리뼈 안쪽 바깥쪽이 있습니다. 45번째 운동학습입니다. 운동학습은 인지, 연합, 자동화 단계로 이뤄지는데 인지는 생각하고 느끼며 수행하는 것을, 연합은 이러한 인지 단계를 여러 번 훈련하고 다양한 과제를 시도하는 것을, 자동은 이러한 연합 단계로부터 자동화되어 더블 데스크까지 가능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46번째 근위축성 가쪽 경화증입니다. 루게릭병이라고 불리는 근위축성 가쪽 경화증은 위아래 운동신경원에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진행성 근위축증 질환으로 유전적 경향을 가지고 괌, 일본의 기이반도 등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증상으로는 근육 위축 한쪽으로부터 부분적 증상이 전신 근육으로 진행되고 반사는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소실됩니다. 질병 말기에는 경련성에서 이완성으로 바뀌게 되고 호흡 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47번째 신경학전 손상입니다. 신경학전 손상에서 키워드로 외워야 하는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 C2, 3는 호흡 보조기, C5는 보조 도구기 이용 식사, C6는 손목 평근 사용, 미끄럼틀 판을 이용하여 이동, 테노데시스, C7은 휠체어를 독립 사용, 독립적 자주활동, L4, 5는 오리걸음, 짧은 다리 보조기 착용하고 목발 보행이 가능합니다. 48번째 정중신경마비입니다. 정중신경마비는 엄지두덩근, 운동장애로 원숭이 손이 나타나고 맞선 부목을 사용합니다. 둘째, 셋째 손가락 감각장애가 나타나고 손목굴 증후군인 팔랭검사나 손목굴 압박검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49번째 시치검사입니다. 1에서 1.5ms는 탈신경근에서 작용, 10ms는 변성근육에서 적용, 20ms는 재생을 위해 적용됩니다. 50번째 C6 마비입니다. 위팔 세가래근의 마비로 침상 이동 시 팔굽 관절을 다친 사슬로 만들어 큰 가슴근을 이용 어깨 관절 모음을 통해 팔굽을 가쪽 돌림 펌시켜 대상작용을 합니다. 51번째 축상 경화증입니다. 동맥 내막의 지방층 축적, 섬유판 형성, 석회화, 괴사, 출혈로 인해 혈전 생산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52번째 제한성 폐 질환입니다. 제한성 폐 질환에는 폐섬유증, 결핵, 무기폐, 폐렴, 폐색전증이 있습니다. 53번째 체위 배출법입니다. 만성 폐쇄성 질환, 폐기종, 천식, 만성 기관지염, 폐렴, 무기폐, 폐종양일 때 체위 배출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54번째 기자호흡입니다. 앉으면 호흡곤란이 완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이 앉은 자세에서 팔꿈치를 무릎에 두고 몸통을 앞으로 기울이는 자세를 하는 이유입니다.
55번째 여유 심박수입니다. 칼본의 공식은 해당 목표 심박수 퍼센테이지 곱하기 최대 심박수에서 안정 심박수를 뺀 값에서 안전 심박수를 더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60% 해당 목표 심박수를 구하기 위해서 최대 심박수 160, 안전 심박수 60일 때 공식에 대입해보면 목표 심박수는 120인 걸 알 수 있습니다. 56번째 피부 유형입니다. 중성 피부는 피부 결이 좋고 피지가 적당하고 윤택합니다. 건성 피부는 피부 결이 곱고 피지가 적고 주름이 잘 생깁니다. 지성 피부는 피부 결이 거칠고 피지가 많고 속발성 감염이나 여드름이 잘 생깁니다. 복합성은 지성과 건성 피부가 복합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마 코 부분인 T 구역은 지성, 볼 부분은 건성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57번째 동상입니다. 표피, 진피, 피부 및 조직까지 손상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감각이 무뎌지고 통증이 있습니다. 충혈성 물집이 생기기도 하고 추위에 장시간 노출로 인해 혈액 공급이 상실되어 발생하게 됩니다. 58번째 브레이드 척도입니다. 6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는데 욕창 위험 인자들입니다. 점수가 낮을수록 압력 궤양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59번째 자신경입니다. 자신경 손상 시 넷째 다섯 번째 손가락의 손바닥 감각이 저하되고 새끼 두덩이 위축됩니다. 기운굴이 협소됨으로써 자신경 손상이 나타나고 노신사 운동을 해야 합니다. 60번째 욕창 호발 부위입니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는 엉치뼈,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는 무릎뼈,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는 종아리뼈 머리, 앉은 자세에서는 궁둥뼈 결절입니다. 지금부터 의료법규에서 46회 국가고시 출제위원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문제입니다. 의료법규를 공부하다 보면 각각 어떤 것을 장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심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시체 검안 시 변사 의심되면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의료행위 제한 사항입니다. 네 번째 의료기관 개설 특례 의료기관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태아의 성별을 발설할 때의 법칙입니다. 여섯 번째, 의료기관 법률의 목적입니다. 일곱 번째, 의사, 치료사의 지도 없이 업무 가능한 자는 안경사입니다. 여덟 번째, 의료기사 등의 국가고시에서 부정행위로 합격 무효화된 경우 몇 차례 국가고시 제한이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각각 경우에 따라 다른데 모두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홉 번째, 의료기사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열 번째, 의료기사법에서 500만원 이하 벌금 상황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11번째,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 내용입니다. 12번째, 장애인 실태조사는 3년입니다. 13번째, 장애인 등록증 양도 대여 벌칙입니다. 14번째, 노인복지법 목적입니다. 15번째, 노인 인력개발기관 내용입니다. 16번째 노인에 대한 폭행이나 성적 수치심과 같은 금지 행위입니다. 17번째 노인을 시켜 구걸할 때 벌칙입니다. 18번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용입니다. 19번째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0번째 국민건강보험법 대행청구 단체 종사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때 벌칙입니다. 정리해보자면 벌칙 문제가 5문제나 나왔습니다. 벌칙을 한 번 더 정리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심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제정 목적이 2문제 나왔습니다. 쉬운 내용이지만 각 파트에 있는 법률의 목적을 한 번 더 봐야 하겠습니다. 기관이나 위원회를 물어보는 문제가 3문제였습니다. 법규책을 참고하면 기관이나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번 찾아보시고 어떤 곳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이 각각 어떤 것을 해당하는지 확인해 본다면 한 문제는 깔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실태조사는 3년이라는 문항이 있었습니다. 실태조사를 포함해서 땡땡의 날은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날짜나 숫자로 보이기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을 한 번 더 찾아보심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46회 물리치료 국가고시 중재 분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국가고시 합격을 기원합니다.